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현우입니다. 오늘 네이처셀 영상을 제작하면서 솔직히 좀 설렜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난 영상의 내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맞아떨어졌거든요. 35,000원 1차 목표가 적중을 했고 36,950원 고점, 장대 윗꼬리 경고도 예측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3만 원 라운드 피겨 공방까지 모두 제 가이드를 믿고 따라오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 확정하시고 여유롭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절대 방심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이 내용이 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건지 모두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제작을 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처셀의 현황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 22일 상한가를 더해 26일 이연상으로 36,950원 고점을 찍고 지금 34,400원 안팎까지 내려온 상황. 트리거는 다들 아시죠? FDA 미팅에서 조인트 스템 추가 임상 없이 BLA 직행 가능하다는 소식 하나였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는 여기서 시간 낭비 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와 소통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포함 여러 네이처셀의 주주분들의 질문을 보면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FDA가 BLA 직행 허락해줬다는데 이게 왜 주가가 힘을 못 써? 이게 호재 아니야? 맞습니다. 호재 맞습니다. 근데 재료의 포장지만 보고 핵심 내용물을 못 보신 거라고 봐요. 제가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기 세력의 명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봐요. 주식판에서 가속 승인이라는 재료는 단기 세력이 가장 맛있게 써먹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곧 가속 승인 신청한다, 서류 접수 임박했다 이 한 줄이면 서너 달 안에 결론 날 것처럼 분위기 띄우면서 개미들 끌어모으기 딱 좋거든요. 근데 회사가 가속 승인을 패스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단기 확정 이벤트가 통째로 날아간 겁니다. 당장 몇 달 안에 해먹을 그림이 없어진 거죠.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털고 나가야겠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속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장기전이 드러났습니다. 가속 승인은 이름 그대로 빠르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BLA 정식 허가는 FDA 심사관들이 현미경 들고 달려드는 가장 혹독한 관문입니다. 우선 심사를 받아도 최소 6개월, 길면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이 깨달은 겁니다. 당장 다음 달에 승인 나는 게 아니구나. 서류 검증에 CMC 실사까지 이거 긴 싸움이구나. 라는 내용의 피로감이 지금 주가 정체와 하락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단기 재료는 소멸했고 장기 재료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지금 이 자리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FDA가 BLA 직행 허락했으니 이제 대박 아니야? 라는 목소리와 다른 하나는 한국에서 3번이나 퇴짜 맞은 약이 미국에서 된다고? 말이 돼? 라는 목소리가 공존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목소리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FDA가 BLA 직행을 허락한 건 진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전 아무리 주가가 개차반을 치고 있다고 해도 이걸 폄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인트 스템은 FDA의 재생의료 혁신 치료제, RMAT와 혁신적 치료제, BT 지정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경우 자체 케이스가 국내 포함 외국의 사례 중에서도 많지 않아요. FDA가 이 데이터로 신청 자격은 된다고 인정해 준 거 절대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선 심사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통상 10개월 심사를 6개월로 단축 요청도 가능합니다. BLA 접수까지 이어진다면 허가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되뇌이면 조인트 스템은 현재 심사 자격만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자격과 최종 허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번 FDA 판단은 허가 신청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허가를 준 게 아니죠. 실제 품목 허가 여부는 향후 FDA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스템은 국내 식약처로부터 무려 3차례나 품목 허가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한결같았어요. 통계적 유의성은 있는데 환자가 실제로 체감할 만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FDA가 같은 임상 데이터를 보고 일단 신청해봐라고 했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RMAT, BT 지정 기반으로 혁신적 접근을 인정해서 유연하게 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고, BLA 심사 과정에서 추가 데이터나 보완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접수를 허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미확인 변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가 모멘텀인 알츠하이머와 나스닥 상장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인트 스텝만 이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에서 11월 나스닥 ADR 상장 신청, 2027년 상반기 상장 완료 목표, 그리고 알츠하이머 임상, 이 비상 하반기 개시까지 하반기에 카탈리스트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게 이 종목을 단순히 끝난 종목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차트로 넘어와서 기술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구도는 손바뀐 구간의 매물대 공방입니다. 26일 연속 상한가 이후 생긴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가 지금 3만 원에서 3만 1,000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한가 직전 매물을 받아준 사람들의 평단가이기도 하고, 고점에서 익절한 스마트머니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리엔트리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결정적입니다. 오늘 29일 금요일 종가로 3만 원을 지켜주느냐 못 지키느냐가 다음 주 방향성을 가를 거예요. 3만 원 위에서 종가 마감 시 다음 주 반등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1차 저항은 32,500원에서 33,000원 구간의 매물대, 이걸 뚫으면 34,500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만 원 아래로 밀릴 경우 단기 이탈 신호입니다. 다음 생명선은 28,000원, 5월 22일 상한가 직전 장대양봉의 하단이자 이 재료의 진짜 가치를 믿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술적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에 숨어든 세력 동향에 대한 제 시각을 솔직히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저는 수급 이탈 패턴이 좀 걸린다고 봐요. 이 내용은 제가 종목 공부방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간략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6일 36,950원 고점에서 터진 대량 거래와 이후 빠른 하락은 미리 준비된 물량 소화 패턴과 흡사해요. 단기 세력이 22일 상한가 직후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물량을 털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자리는 그 세력이 다시 자리를 잡으러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미 이탈한 뒤 다음 모멘텀까지 조용히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3만 원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영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좋은 이야기만 해드리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리스크 확실하게 짚겠습니다. 리스크 첫 번째, FDA가 BLA 심사에서 추가 임상을 요구할 가능성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주목하는 리스크입니다. 국내 식약처가 3번이나 반려한 이유가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신청 자격을 준 것과 허가를 준 것은 다릅니다. FDA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보완 혹은 CRL이 나올 경우 주가는 상한가 직전 수준인 22,000원 이하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0%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 식약처도 같은 임상 데이터를 보고 3번이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 두 번째, CMC, 즉 제조품질 관리 실사 리스크입니다. BLA 심사에서 의외로 자주 발목 잡히는 게 CMC, 즉 제조품질입니다. 볼티모어 GMP 센터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BLA 접수 시점에 아직 완공 전입니다. 상업화 단계 제조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BLA를 내는 건 FDA 입장에서 CMC 보완을 요구할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긴 심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세 번째, 나스닥 ADR 상장 과정에서의 오버행 리스크입니다. 2026년 10월에서 11월 나스닥 ADR 상장 신청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글로벌 IR 과정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나 구주 매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 자체는 긍정적인 이벤트지만 그 과정에서 오버행 우려가 불거지면 단기적으로 주가 눌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하반기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1차 목표가는 34,500원입니다. 왜 전고점 부근이 아니냐는 의아함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26일 고점에서 터진 대량 거래 음봉의 중심값이 바로 34,500원 언저리입니다.
이 자리는 그날 매도한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다시 팔겠다고 기다리는 매물 집결 구간입니다. 추가 호재 없이 이 벽을 한 방에 뚫기는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1차 목표는 34,500원에서의 비중 축소가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다음 2차 목표가 호재 발생 시 39,000원으로 BLA 접수 공시가 나오거나 나스닥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는 시점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52주 최고가인 39,350원 직전에 39,000원이 2차 목표가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가 호재가 전제된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절대 손절가는 28,000원입니다. 제가 종목 공부방에서 일주일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는 변함없는 기준선입니다. 5월 22일 상한가 직전 마지막 장대 양봉의 하단이자 FDA, BLA 직행이라는 재료의 가치가 진짜라면 아무리 흔들어도 지켜야 하는 수준입니다. 만약 이 가격 아래로 일봉 종가 기준 이탈한다면 그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재료 소멸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 경우 미련 없이 손실을 인정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손절선이 있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를 말씀드리면 네이처셀 오늘 이 자리는 재료는 살아있대, 증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자리입니다. RMAT, BT 이중 지정을 더해 BLA 직행 인정, 알츠하이머 2 비상에다가 나스닥 상장까지 하반기 카탈리스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식약처가 3번 막은 임상 데이터, FDA 심사에서의 CMC 리스크, 세력 이탈 이후 수급 공백이라는 변수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정보나 분석 없이 오로지 감으로만 매수 매도를 한다면 손실은 당연합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명확히 세우고 다음 공시를 기다리며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분들만 살아남듯이 다음 주 월요일 수급 정산 결과와 기관과 외인의 방향성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공부방에 제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함께 중심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독자분들께 말씀도 드렸죠? 네이처셀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메인으로 집중하고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2주 전부터 장 시작 전후 수급 흐름, 그리고 장중 변동성 대응 전략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공부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셔서 구독자 인증만 완료하시면 바로 종목 공부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공부방 안에서도 각각의 여러분의 평단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단가와 탈출 전략도 짚어드리고 있어요. 제가 왜 평단가를 여쭤보냐면 평단가가 다르면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를 아울러 단체 공지 같은 일괄적인 답이 아닌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전략을 드리려는 것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단가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들이 왜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신다면 이후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투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공부방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을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구간에서 왜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셔서 앞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 대응 말고도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장중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그에 맞는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직접 알려드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4월 초에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 역시 광통신 테마로 몰려가는 근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안내를 드렸었나요? 날짜 보이시죠? 4월 7일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해당 종목인 대한광통신과 광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종목명만 딱 던지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추천 근거와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함께 짚어드렸죠. 결과적으로 대한광통신은 추천가로부터 약 70% 상승을 보여줬고요.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익을 무조건 크게 내주겠다는 호언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큼은 소소한 수익이라도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실시간 브리핑 공간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요? 유튜버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제 욕심입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다고 제 욕심만 채우자라기보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서로 윈윈되는 욕심을 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댓글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단, 꼭 구독만큼은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독자 인증 설문지에 있는 10초도 안 걸리는 문항만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 돈을 받는 구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들어오셔서 저의 투자 방향성을 직접 판단해 보세요. 만약 입장하셔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시거나 지켜만 보셔도 되는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커뮤니티니까요.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트리거 다들 아시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경제 흐름을 읽으려면 전쟁의 법적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의 독단적인 전쟁입니다. 미국 법상 의회 승인 없는 전쟁은 통상 60일, 철수기간 30일을 포함해서 최대 90일밖에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엔 전쟁 예산 자체가 끊겨버리죠. 아무리 트럼프라도 돈 없이는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자신감 있게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다급한 건 이란이 아니라 미국 측입니다. 최근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 시장은 반응할 겁니다. 아주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역사의 반복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예시로 1970에서 80년대 오일 쇼크와 중동 전쟁, 그때도 미국 증시는 당연히 빠졌습니다. 근데 1974년 이후 6년간 어땠을까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올랐어요. 방산주, 건설주,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인텔이 조용히 올라왔죠. 컴퓨터라는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전쟁은 새로운 산업을 낳습니다. 시장은 결국 바뀐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하죠. 하락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인텔 같은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반도체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5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실체가 분명한 기업입니다. 둘째, 삼성과 SK하이닉스 AI 반도체 공급망에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차트가 현재 바닥 구간입니다. 과거 삼성전자 5만 원대 매집 구간과 아주 흡사한 패턴이 포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100%에서 최대 600%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그려져요. 물론 리스크도 있겠죠. 업황 회복이 늦어지면 당연히 주가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중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클 때, 흐름이 가장 어수선할 때, 역사적으로 그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 구간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구독자 인증 설문을 진행하실 때 히든 종목도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고요. 올해 여러분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